전연을 당장 내쫓아라.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종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기생집 담장 아래로 쓰러졌지요. 여종은 숨을 거두었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저절로 굴러가고 노래를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 부르는 천재였던 것이지요. 한양에서 가장 독하다는 기생집 행수 월매가 이 아이를 주워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돈벌이나 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한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과연 월매는 이 천재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독한 기생집 행수가 주워온 천재 소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에 월하루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기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이 집의 행수 기생 월매는 35 나이에 이미 전설이 된 여인이었지요. 춤과 노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은 지났지만 이제는 장사수완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월매는 독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기생들 사이에서는 월매 앞에서 울면 쫓겨난다는 말이 돌았지요.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눈물도 소용없다는 것이 월매의 철칙이었어요. 그런 월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5년 전 여름밤이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밤이었어요. 빗소리가 어찌나 거센지 처마 끝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월매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월매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기생집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일은 종종 있었거든요. 대부분 양반집에서 기생에게 낳게 한 자식이거나 가난해서 버린 아이들이었지요. 월매는 그런 아이들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거셌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월매는 혀를 차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이 분명했고 시체가 발견되면 골치 아파질 터였지요. 그래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담장 아래에 여종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칼에 찌른 것이 분명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진 여종의 품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상한 눈이었어요. 갓난아이치고는 너무 맑고 깊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월매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그냥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월매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음 날 여종의 시체는 치워지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죽은 여종이 누구인지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양반집에서 도망친 여종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지요. 월매는 아이를 기생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계산 때문이었어요. 젖먹이를 당장 내다 버리면 흉흉한 소문이 돌 터였고 그러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었지요. 일단 키워놓고 나중에 팔거나 기생으로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눈처럼 하얗게 태어났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었지요. 월매는 설아를 부엌대기 할머니에게 맡기고 신경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어요. 설아는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칭얼거리지 않았고 밥을 주면 묵묵히 먹었지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매는 그런 설아가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4살이 되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지요. 어느 날 월매가 장부를 보고 있는데 설아가 다가왔습니다. 월매는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어요. 저리 가서 놀아. 설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틀렸어요. 월매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4살짜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아가 가리킨 곳을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틀려 있었어요. 은자 3냥이 빠져 있었지요. 월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4살짜리가 어떻게 장부를 읽고 계산까지 한 것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월매가 설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월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월매는 설아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5살짜리가 장부를 읽을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며칠 뒤 월매는 일부러 장부에 틀린 숫자를 적어두었습니다. 설아가 또 찾아내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설아는 장부를 힐끗 보더니 3군데를 가리켰습니다. 3군데 모두 월매가 일부러 틀리게 적은 곳이었어요. 월매는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남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월매는 설아를 데려다 앉히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어요. 설아는 숫자를 한번 보면 절대 잊지 않았고 복잡한 계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해냈지요. 주판 없이도 머릿속에서 척척 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설아는 노래를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기생들이 연습하는 것을 곁에서 듣기만 했는데 어느 날 혼자서 그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것이었지요. 음정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월매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재주라면 한양 최고의 기생으로 키울 수 있었어요. 세매능하고 노래까지 잘하는 기생이라면 양반들이 줄을 설 것이었지요. 월매는 설아를 직접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돈벌이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아를 가르치면서 이상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지요. 설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월매도 덩달아 기뻤고 설아가 힘들어하면 월매도 덩달아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설아가 열이 펄펄 끓었어요. 월매는 밤새 설아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지요. 기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독하다는 월매가 아이 하나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니요. 설아의 열이 내린 것은 사흘 뒤였어요. 눈을 뜬 설아가 월매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월매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월매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이 아파서 손만 많이 가게 하고 말이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월매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연 때문에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말이지요.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자꾸 저 애가 신경 쓰이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월매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이 든다고 부르지요. 평생 남에게 정을 주지 않았던 월매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가 8살이 되었어요. 설아의 재주는 이제 월하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부 정리는 설아가 도맡아 했고 기생들의 노래 연습도 설아가 도와주었지요. 어린 나이에 월하루 살림의 반을 책임지는 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 민대감이 월하루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대감은 50이 넘은 나이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요. 민대감의 눈에 설아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것이 장부를 척척 정리하고 노래까지 기막히게 부르니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했지요. 하지만 민대감의 눈빛이 점점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대감이 월매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내게 팔아라. 값은 내가 부르는 대로 주마. 월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대감이 아이를 사겠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청을 들게 하거나 더 나쁜 곳에 넘길 것이 분명했지요. 월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팔 수 없습니다. 민대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내가 감히 내 청을 거절하는 것이냐? 월매가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지요. 아무리 대감마님이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민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한양에서 그의 청을 거절하는 자는 없었거든요. 민대감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볼 테니까 말이다. 민대감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월매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일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보복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지요. 월하루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월매는 설아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설아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어요. 월매가 방으로 돌아오자 설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월매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행수님, 저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월매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월매도 알고 있었어요. 민대감의 보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민대감의 보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월하루의 손님이 뚝 끊겼어요. 단골이던 양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더니 열흘이 지나자 아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졌지요. 월매는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대감이 한양 양반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월하루에 가면 민대감에게 찍힌다는 소문이었지요. 민대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자 권력가였습니다. 그의 눈밖에 나면 장사고 벼슬이고 끝장이었어요. 누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월하루에 오겠습니까? 수입이 끊기자 월하루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기생들에게 줄삭도 밀리고 부엌의 쌀도 떨어져 갔지요. 기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설아 때문에 이 꼴이 났다며 수군거렸어요. 한 기생이 월매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행수님, 그냥 저 애를 민대감에게 보내시지요. 애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월매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먼저 나가게 될 줄 알아라. 기생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지요. 월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월하루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거요. 설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설아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행수님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설아는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어느 날 밤 설아가 월매를 찾아왔습니다. 행수님, 저를 민대감에게 보내주세요. 월매가 눈을 부릅떴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설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저 때문에 월하루가 망하면 행수님은 어떻게 사세요?
다른 언니들도 다 굶게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가면 모두 편해지는 거예요. 월매가 벌떡 일어나 설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월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설아는 처음 보았지요. 그토록 독하다던 월매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느꼈지요. 설아는 월매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대감의 공격은 점점 거세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월하루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민대감이 뒤에서 빚을 사들인 것이었지요. 빚을 갚지 못하면 월하루 건물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월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빚을 갚기가 빠듯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었지요. 월매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설아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행수님, 저 사람들 장부가 이상해요. 월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가 빚쟁이들이 들고 온 장부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월매가 장부를 다시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어요.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냐? 설아가 장부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자 계산이 틀렸어요. 원래 빌린 돈의 3배가 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갚은 돈이 빠져 있어요. 3년 전에 행수님이 갚으신 돈이 기록에 없어요. 월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아의 말대로 계산해보니 빚쟁이들이 가져온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민대감과 짜고 장부를 조작한 것이었지요. 월매가 설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한 번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다 보여요. 월매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설아의 재주가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는 숫자 속에 숨겨진 거짓까지 꿰뚫어보는 천재였던 것이지요. 월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이제 반격할 때가 됐구나. 월매는 설아와 함께 밤새 장부를 분석했어요. 빚쟁이들의 조작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증거를 정리했지요. 동이틀 무렵 월매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월매는 빚쟁이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월매가 공격할 차례였지요.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월하루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자가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뒤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대 6명이 따라왔지요. 으름장을 놓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월매가 빚쟁이 우두머리 앞에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대로라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은자 200냥이지?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턱을 치켜들었지요. 월매가 차갑게 웃으며 자신이 정리한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여기 이자 계산을 다시 해보았더니 이상한 게 있더구나. 우두머리에 눈이 흔들렸어요. 월매가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원금에 붙은 이자가 법에 정해진 것보다 3배나 높았고 3년 전에 갚은 돈 50냥이 장부에서 빠져 있었지요. 게다가 없는 빚까지 슬쩍 끼워 넣은 것이 드러났어요. 우두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월매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여기 증인도 있다. 3년 전에 내가 돈을 갚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기억하고 있더구나. 월매가 고개를 돌리자 늙은 기생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월하루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이었지요. 그녀가 빚쟁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그날 똑똑히 보았다. 행수가 은자 50냥을 건네는 것을 말이다. 우두머리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함께 온 장정들도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월매가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장부를 조작해서 없는 빚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두머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포도청에 끌려가서 곤장 맞고 귀양 가는 거다. 월매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우두머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 있던 장정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월매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어요. 민대감이 시킨 거지. 우두머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차피 들통난 마당에 숨길 것도 없었지요. 민대감이 뒤에서 빚을 사들이고 금액을 부풀리라고 시킨 것이 전부 드러났어요. 월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우두머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살 길이 생겼다는 희망에 눈이 반짝였지요. 월매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대감이 장부 조작을 시켰다는 증언을 해라. 그러면 포도청에 넘기지 않겠다. 우두머리가 잠시 망설였어요. 민대감을 배신하면 나중에 보복당할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당장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월매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월매는 빚쟁이 우두머리의 증언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도장까지 찍어받았지요. 이제 민대감을 공격할 무기가 생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월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민대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력가였어요. 빚쟁이 하나의 증언으로는 부족했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월매는 설아와 함께 민대감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설아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대감이 관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월하루를 드나들던 민대감 집 하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인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이야기 속에 민대감의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그 이야기들을 월매에게 전했어요. 민대감이 소금 장사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고 있대요. 세금을 안 내려고요. 월매의 눈이 빛났습니다. 소금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물건이었어요. 소금 장사로 번 돈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면 큰 죄가 되었지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월매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설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월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설아도 덩달아 기뻤지요. 자기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월매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민대감의 세금 비리를 알려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었지요. 민대감 집 장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대감 집에서 큰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대감의 환갑잔치였지요. 기생들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월매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부를 볼 기회가 생길 거다. 설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월매를 바라보았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월매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번에는 내가 직접 움직일 거다. 월매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드디어 민대감에게 반격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민대감의 환갑잔치는 보름 뒤에 열렸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의 잔치인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3일 동안 잔치를 여러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을 모두 초대했지요. 기생들도 여러 곳에서 불려왔습니다. 월매는 일부러 월하루 기생들을 잔치에 보냈어요. 물론 민대감이 월하루를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생집에 부탁해서 끼어 들어간 것이었지요. 민대감은 잔치에 정신이 팔려 기생들 얼굴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월매 자신도 변장을 하고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월매는 뛰어난 기생이었어요. 춤과 노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지요. 얼굴에 분을 두껍게 바르고 화려한 옷을 입으니 아무도 월하루 행수인 줄 몰랐습니다. 잔치는 이틀째 밤의 절정에 달했어요. 양반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기생들은 쉴 새 없이 노래를 불렀지요. 하인들도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월매는 이 틈을 노렸어요. 월매가 슬쩍 잔치집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민대감의 서재가 안채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었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월매는 빠르게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사에 관한 장부를 찾아야 했지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한 권씩 넘겨보았어요. 마침내 월매가 찾던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소금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어요. 관아에 보고한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따로 적혀 있었지요. 빼돌린 세금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민대감을 끝장낼 수 있었어요. 월매가 장부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대감의 청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청지기가 소리를 질렀지요. 도둑이다, 도둑. 월매가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월매는 담장을 넘으려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장부도 빼앗겼어요. 민대감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구냐? 월하루 행수가 아니냐? 월매의 변장이 들통난 것이었어요. 민대감이 이를 갈며 말했지요. 내 집에 숨어들어 장부를 훔치려 했다. 좋다. 이번에는 내가 끝장이다. 민대감이 월매를 포도청에 넘겼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지요. 월매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설아가 달려왔어요. 옥문 앞에서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들여보내줄 리가 없었지요. 설아는 밤새 옥문 앞에서 울다가 쓰러졌어요. 월하루로 돌아온 설아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행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설아는 절망에 빠져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늙은 기생이 설아에게 다가왔어요. 월하루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이었지요. 그녀가 설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기만 하면 행수님을 구할 수 없다. 설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방법이 있어요? 늙은 기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대감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호소하면 된다. 암행어사나 한성판윤 같은 분 말이다. 설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8살 기생집 아이가 어떻게 그런 높은 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늙은 기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한성판윤이 3일 뒤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자리를 연다더구나. 신문고를 울려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날이다. 설아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혼자라도 가겠어요. 늙은 기생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갈 필요 없다. 내가 함께 가마. 설아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3일 동안 어떻게 호소할지 준비했지요. 민대감의 죄를 낱낱이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수백 번을 연습했어요. 3일 뒤 설아는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작은 몸에 큰 결심을 품고 말이지요. 3일 뒤 한성부 앞마당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성판윤이
직접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날이었어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였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도 그 줄에 서 있었어요. 늙은 기생이 옆에서 설아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설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오늘 반드시 행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차례가 점점 다가왔어요. 한성판유는 50대 중반의 근엄한 양반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호소를 하나하나 들으며 판결을 내리고 있었지요. 공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마침내 설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설아가 앞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린 계집아이가 호소를 하러 나온 것이 신기했던 것이지요. 한성판윤도 눈을 가늘게 뜨며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억울함이 있어 여기 왔느냐?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소녀는 월하루에 사는 설아라고 합니다. 소녀를 키워주신 행수님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습니다. 한성판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월하루 행수라면 민대감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힌 자가 아니냐? 설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행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민대감의 비리를 밝히려다 붙잡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민대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어린아이가 그를 고발하다니 놀라운 일이었지요. 한성판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대감에게 무슨 비리가 있다는 것이냐? 설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한 내용이었지요. 민대감이 소금 장사로 번 돈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것, 빚쟁이들을 시켜 월하루를 망하게 하려 했다는 것, 장부를 조작해서 없는 빚을 만들었다는 것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성판윤이 손을 들어 설아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 없이 양반을 함부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내가 벌을 받게 된다. 설아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빚쟁이 우두머리가 도장을 찍은 증언서였습니다. 월매가 붙잡히기 전에 만들어둔 것이었지요. 설아가 그것을 한성판윤에게 올렸어요. 한성판윤이 증언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증언서에는 민대감이 장부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 거짓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금 장사 비리의 증거는 있느냐? 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장부는 월매가 빼앗겼고 다른 증거는 없었지요. 설아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사내였어요. 그가 한성판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은 민대감 집에서 20년간 장부를 관리한 늙은 종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한성판윤도 눈을 크게 떴지요. 소인은 민대감의 악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늙은 종이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것은 민대감이 숨겨둔 진짜 장부입니다. 소금 장사로 번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한성판윤이 장부를 받아 살펴보았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이 엄청났던 것이지요.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의 절반을 빼돌린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한성판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장부가 진짜라면 민대감은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설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늙은 종이 설아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설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월매가 늘 말하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던 그 말이 떠올랐지요. 한성판윤이 명을 내렸습니다. 민대감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월하루 행수를 석방하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행수님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월매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곤장을 맞아 몸이 성하지 않았어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지요. 하지만 옥문 밖에서 기다리던 설아를 보자 월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아가 달려와 월매를 껴안았어요. 행수님, 행수님. 월매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월매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설아도 월매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껴안고 울었지요. 월매가 설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구했구나.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늙은 기생 언니가 도와주셨고 민대감 집종 할아버지가 장부를 가져오셨어요. 월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니, 설아가 쌓아온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민대감에 대한 신문이 열렸어요. 한성판윤이 직접 신문을 주관했습니다. 민대감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누명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민대감이 직접 장부를 조작하라고 시켰습니다. 민대감 집 늙은 종도 증언했지요. 20년 동안 민대감의 명으로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지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성판윤이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대감, 이래도 억울하다 하겠느냐? 민대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손꼽히던 부자가 한순간에 죄인이 된 것이었어요. 한성판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대감은 나라의 세금을 빼돌리고 무고한 백성을 해치려 한 죄로 재산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낸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민대감이 끌려나갈 때 월매와 설아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이를 갈며 월매를 노려보았지요. 하지만 이미 죄인의 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감마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요. 민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에게 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민대감은 귀양길에 올랐어요. 신문이 끝난 뒤 한성판윤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내가 행수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그 아이로구나. 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성판윤이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가 권력자 앞에서 당당히 호소한 것이 대단해 보였던 것이지요.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를 볼 줄도 알고 계산도 할 줄 압니다. 한성판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살의 장부를 본다고. 월매가 옆에서 대답했지요. 이 아이는 숫자를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도 한눈에 알아보지요. 민대감의 장부 조작을 처음 알아낸 것도 이 아이였습니다. 한성판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기특한 재주로구나.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가 기생집에서 자란다니 아깝구나. 한성판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 혹시 좋은 곳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설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것은 기생집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지요. 하지만 설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행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한성판윤이 의아한 듯 물었지요. 어째서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설아가 월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행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비 오는 밤에 버려진 저를 거두어 주셨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월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설아가 월매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행수님은 저한테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한성판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월매가 설아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월하루는 한양에서 가장 번성하는 기생집이 되었어요. 민대감이 사라진 뒤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설아의 뛰어난 살림 솜씨 덕에 수입이 3배로 늘었지요. 설아는 어느덧 18살의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빼어났던 재주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장부 하나 들여다보면 석 달치 수입과 지출을 꿰뚫어 보았고, 노래 한 곡 부르면 손님들이 넋을 잃었지요. 한양에서 설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월매는 이제 45이 되었어요. 기생으로서의 전성기는 한참 지났지만 월하루 행수로서의 위엄은 여전했지요. 다만 예전처럼 독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옆에 있으면 월매의 얼굴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어느 봄날 월하루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성판윤의 심부름꾼이었어요. 한성판윤이 월매와 설아를 부른다는 전갈이었지요. 월매와 설아는 의아해하며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한성판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랜만이구나.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설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성판윤이 자리에 앉으라 권하며 말을 이었지요. 오늘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해줄 소식이 있어서다. 월매와 설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성판윤이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종이었지요. 한성판윤이 그것을 설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은 내 출생에 관한 기록이다.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설아가 태어난 날과 장소, 그리고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아의 친아버지는 정삼품 벼슬을 지낸 양반이었고, 친어머니는 그 집 여종이었지요. 설아는 양반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서녀였던 것이었습니다. 한성판윤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너를 낳은 여종이 도망친 것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실 부인이 서녀인 너를 죽이려 했거든. 여종은 너를 안고 도망치다가 자객에게 쫓겨 월하루 담장 아래에서 숨을 거두었던 게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자신을 어머니가 목숨으로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설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어머니를 떠올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성판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더구나. 서녀인 너를 찾아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라고 말이다. 설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한성판윤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설아 앞으로 된 재산 문서였지요. 땅과 집, 그리고 은자 수백 냥이 적혀 있었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너는 더 이상 기생집에 있지 않아도 된다. 양반의 서녀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다. 설아가 한참 동안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월하루를 떠나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 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성판윤과 월매가 동시에 놀랐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친어머니이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행수님이십니다. 설아가 월매의 손을 잡았지요. 저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월하루가 제 집이고 행수님이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월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설아가 월매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평생 곁에 있을게요. 월매가 설아의 등을 토닥이며 울먹였지요. 그래, 내 딸아. 평생 함께 살자. 한성판윤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녀로구나. 설아는 친아버지의 재산 대신 친어머니의 유품만을 받았어요. 작은 은비녀 하나였지요. 설아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월매와 설아는 함께 월하루를 이끌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모녀였지요. 한양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희월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